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은 우리가 이제 발전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지역별 전략 계획을 한번 살펴볼 텐데, 금일 보시는 계획은 경기도 종합계획 2020 계획에 나와 있는 일부분을 발췌해서 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서울에 대한 개발 계획, 제가 서울시 생활계획권도 많이 보고 있고, 자, 서울시 2020, 2030 계획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자, 서울만 보시면 안 돼요. 수도권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도가 어떻게 연계돼서 발전이 되는지, 자, 경기도 종합계획 2020 계획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권역별 발전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경부축, 서해안축, 자, 경인축, 경원축, 자, 동부축으로 이렇게 발전 전략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일 한번 살펴보는 자,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투자하실 때, 자, 입지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 국가에서 또는 시, 군구 자체에서 어떤 식의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자, 어떤 루트로 어떤 지역을 자, 철도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또는 전략 육성 사업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폭넓게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외적으로 자, 금융환경,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규제 많이 하고 있죠. 뭐 세제 규제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공법상의 제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 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도 한번 적용해서 여러 부분들을 다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자, 발전축들이 있는지 경기도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지역으로는요, 예, 이제 권역별 발전 전략 총괄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민선호기 공약 등을 또 검토를 해야 되고요. 대통령 뽑을 때 또는 우리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뽑을 때, 자, 그분들의 공약 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향후에 자, 지역 통근이라든가 인구 이동, 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자, 정말 뭐 이제 주택의 공급에 관한 부분, 자, 수요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인구가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인구가 그냥 이동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 예. 그랬을 때 그런 활동 네트워크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추진 전략이 무엇인지, 자,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GTX 및 자, 서해안 골드코스트 개발 정책, 자, 이거 발표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가 경제권, 자, 거점화 전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인구 안정화 도래 시대에 자, 스마트 성장 관리 전략 등을 반영하겠다라는 것. 자, 성장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관리를 해서. 자, 어느 지역들이 어떤 축에 의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발전 축. 자, 축이라는 게 있어요. 축. 예? 루트라고 보셔도 돼요. 루트. 자, 이 루트 발전 축의 주변에 자, 주거지, 우리 보통 주택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지가 지금 평생 살 수 있는 또는 가치가 있는 내 집 마련하실 때, 자, 이런 축을 따라서 루트를 따라서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자, 어떤 지역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간략하게 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자, 계획 권역의 설정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자연 보전 권역, 자, 건들면 돼요, 안 돼요? 건들면 안 되겠죠. 자, 성장 관리 권역, 앞으로 뭐예요? 성장을 자, 관리하면서 잘 육성시킬 거예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자, 성장을 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가요? 시간이 필요 없나요? 자, 시간적인 부분을 좀 따져보자. 예, 시간적인 부분을 따져보다 보면 지금 가격이 고점이더라도, 예, 좀 저점이 또 올 수도 있고요. 고점이 올 수도 있고 저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어도 향후에 자, 어떤 지역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시간을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올 거고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자, 매수 타이밍이죠. 매수 타이밍을 잘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 그런 매도 타이밍을 또 잘 잡아야겠죠. 그랬을 때, 자, 성장관리권요. 예, 용인, 뭐 화성, 오산, 안성, 예, 굉장히, 예,
경북 측에서는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서해안권역에서는 안산하고 평택, 그 다음에 이제 경의권역에서는 자 김포하고 파주, 그리고 이제 경원권에서는 동두천, 양주, 포천, 자 연천군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평택이라는 지역, 여기 공통사항이 뭐죠? 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다. 공급 물량이 많다. 그리고 또 이쪽 지역의 공통적인 사항, 입주 물량이 많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겠죠. 그리고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1년 전, 2년 전, 3년 전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분들 굉장히 뛰었었죠. 띄우기, 띄우기, 띄우기를 했던 지역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자, 공급이 많다 보니까 입주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환경 다 배제하고 일단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주택 가격이라든가 전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하락 기조로 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하락 기조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밀억제권에서는 자 수원이라든가 성남, 투기 수요가 가장 많이 몰렸던 지역들이죠.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과밀억제권이에요. 왜? 인구가 또는 산업이 이쪽에 너무 과밀하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이제 과밀억제권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우리가 법률 용어라든지 이제 부동산 용어, 이제 공법상의 용어를 많이 보실 텐데 끊어서 보시고요. 내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것들을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구리라든가 남양주라든가 이제 하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굉장히 투기 수요라든가 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에서 과연 어느 지역이 자 내가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개발 루트를 갖고 있는지, 자 경부, 서해안, 경의, 경원, 동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번역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런 루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루트, 발전 루트, 발전 루트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지역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뭐 1등 지역, 2등 지역, 3등 지역, 4등 지역, 5등 지역으로 나눠서 봐도 되고요. 그레이드를 A 지역, B 지역, 자, C 지역, D 지역, E 지역 이런 식으로 순서를 차등을 두어서 자, 투자 물건 또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자, 내가 사는 집이 한 몇 등 정도 하는 집인가? 아, 그레이드는 한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를 갈 수 있는 집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데, 자 요거만 보더라도 판단이 어느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제 방송 계속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들 계속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이쪽 지역 일대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 지역 일대가 자 자연보전권역 건들면 안 되겠고요. 성장관리권역 자 시간을 고려를 해라. 개발이 되고 완성이 되는 시간, 그 사이에 자 매도와 매수 타이밍은 몇 번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밀억제권역, 여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핫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는데, 핫플레이스 지역으로요. 그랬을 때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와 매수 타이밍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자 이 경부축 수도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해서 다 개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 우리가 그 경부축이냐 서해안축이냐 경의권역이냐 이제 경원권역이냐에 따라서 자 발전은 똑같이는 되겠지만 자 경량, 그러니까 이렇게 무겁고 좀 가볍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가 좀 전망이 밝은 산업 또는 전망이 그냥 그저 그런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루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 부의 축적,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산의 플러스가 다 다를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 또는 을이라는 사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 다음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자 경부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권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권 발전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겠다. 그리고 생활문화, 예술 및 관광 수요를 증대를 시키겠다. 자, 신도시 개발 위주에서 자, 구시가지를 자, 재생 중심의 도시 개발을 하겠다. 자, 그래서 어떤 여건과 동향인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역 내 지식산업 거점을 특화 기능별로 집적화하고, 자, 거점 간 상호 연계하여 클러스터화함으로써 광역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 기반 시설을 강화하겠다. 자, 기존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자, 경기도 경부 측에서는 역사 문화 관광지를 활용하겠대요. 자, 지역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주민 소득 수준을 향상에 따른 여가 문화 생활 또는 소비 거점으로서 개발을 하겠다. 자, 기존 택지 개발 지구 중심의 도시 개발에서 벗어나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통합적인 정주 생활권 형성으로, 자,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대중교통 중심의 정비를 통해 녹색 도시를 구축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요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거점 간, 자, 상호 연계되는 지역, 자, 상호 간에 연계되는 지역, 이 지역을 잘 찾아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존의 택지 개발도 경기도에선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택지 개발만 볼 게 아니라, 자, 구도심, 이제 도시 개발에서 벗어나, 자, 기존 시가지 있죠? 예, 이런 지역도, 자, 정비를 통해서, 자, 좀 더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요 내용이, 자, 경북권의 핵심 전략 구상이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담겨 있다. 예, 이거 보물창고예요. 창고. 예, 창고. 자, 보물창고다. 예, 이 지역이 보물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수도권 그랜드 R&D 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R&D 벨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문화, 예, 관광 개발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자, 화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인 민속촌 에버랜드 역사 문화, 자, 관광 벨트를 구성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번 보면, 자, 그랜드 R&D 벨트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부축이에요. 자, 과천,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남 판교,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이제 광교예요. 광교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빅 R&D, 그랜드 R&D, 자, 벨트가 이제 형성이 될 텐데, 이쪽 지역 지금 보시면 주택가격 괜찮나요? 예, 괜찮죠. 그리고 개발 계속 되고 있나요? 계속 추진되고 있죠. 과천 정보 지식타운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 굉장히 추진이 되고 있고, 자, 우리 보시면은 이제 역사관광, 자, 요 부분이 역사관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자, 제가 빗금 쳐드릴게요. 예, 요 부분이, 자, 앞으로, 예, 역사 문화 관광벨트로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관광을 많이 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2 경부고속도로, 자, 성남하고 용인하고, 자, 안성 주변으로 이제 지역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남에도 개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자, 용인 개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향후에, 자, 구성역이라든가, 용인은 구성역 있죠, 구성역. 예. 구성역이라든가, 또는 안성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안성 주변으로, 여기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뭐죠? 예,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 지금 그 IC가 이제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저는 안성시가 발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 자, 들어가는 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안성시도, 자, 공급 입주 물량 상당합니다. 그 바로 옆 동네가 또 뭐죠? 예, 평택이에요. 위쪽으로는 뭐가 있죠? 화성하고 용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성남, 용인, 안성, 자, 이 주변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될 텐데, 지금은, 예, 조금, 예, 고통스러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 경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 활성화를 할 거고요. 이쪽이 개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변에 이제 이런, 자, 그랜드 R&D 벨트가 형성이 될 거고, 자, 관광 문화 벨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륙 물류센터 클러스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에, 자, 내륙 산업이라든가 또는 물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자, 이쪽 지역에 활성화를 불어넣겠다라는 게, 자, 목표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안성이라든가, 예, 이런 안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그 평택을 통해, 이제 안성을 통해서 이제 평택 방향이잖아요. 이쪽 부분이. 자, 평택 방향. 자, 이 지역이 평택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택항. 예. 이 평택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요. 평택이. 뭐, 차후에 그 평택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발전 루트와, 자, 앞으로 이제 개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경부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리 세종간 자 고속도로를 보시면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쪽 주변 지역 일대가 개발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역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스터디. 예, 스터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 우리 그 제2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 어떠한 자, 이런 일자리와 그 녹지 공간 또는 이제 역사 문화 공간 그리고 일반 산업축 그리고 발전 방향이 내륙에서 자, 해안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슈도 있고 굉장히 동네도 많이 뛰어났었지만 지금 현재 좀 공급 과다, 입주 물량이 과다하다 보니 자, 조금 약간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자,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좀 찬란한 빛이 다시 한번 자, 평택이라든가 이쪽 안성 일대에도 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금일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경부 쪽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쪽 주변에 어떠한 자, 토지면 토지 또는 상가면 상가 또는 주택이면 주택, 재개발, 재건축 가능한 신축 아파트가 될 만한 것들 또는 갭 투자가 될 만한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 살펴볼 텐데 지금은 좀 거시적인 경제를 좀 거시적인 자 개발 계획이라든가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건을 지금 뭐 미시적으로 어떤 물건이 좋다 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대외적인 여건이라든가 대내적인 여건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시기에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서해안권 발전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해안권. 이 서해안권 정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주목. 예, 가장 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낙후되어 있거나, 자, 성장이 좀 덜 됐던 지역들, 또는 지금 현재 뭔가 이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경부 측에서 일부의 기능,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자, 서해안권, 자, 서해안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척지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토지 수요, 자, 증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송도라든가 이런 지역들 보시면 이제 간척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송도도 앞으로 간척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4차까지 있는데, 예, 인천은 땅이 무한한 것 같아요. 바다가 있어서, 자, 바다가 있는데 그걸 땅으로 만든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서해안 일대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첨단 녹색 산업, 그리고 이제 황해권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상 강화. 자, 우리가 예전에는 미주라든가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한 경부 쪽에 수출 물량이 많았지만 향후에는 자, 대중국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대중국 또는 동남아권, 자, 동남아권에 자, 우리가 수출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경부 쪽보다는 서해안 쪽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자, 산업의 위상이 강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서해안 축 라인으로 자, 신성장 산업이라든가 이제 동력 거점, 자, 동북아 물류의 관광 허브로서의 위상을 자, 현재 보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계획들은 단기 계획이 아니라 장기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 계획. 자, 10년, 20년, 30년, 40년, 자, 50년 계획까지 내다보고 자, 우리가 이쪽 지역을 자, 뭔가 그 허브로서 예, 위상을 만들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은 자, 우리가 그 서해안에서 그 가용지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및 녹색 성장산업 등의 자, 미래 경기도 전략사업지구로 활용하겠다. 전략. 자,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 때도 그렇고요. 축구 경기라든가 농구 경기 보시면 자,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전쟁에서도 전술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 지역은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예, 활용하겠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시와 반월공단 산업단지 등 산업중심의 도시공간 구조에서 탈피해서 자, 오래된 굴뚝산업에서 탈피해서 자, 상업, 문화, 관광, 의료, 예, 교육 방안을 그러니까 교육, 의료 기능을 강화를 해서 자, 방역생활관을 구축하고 자, 지역 거점 도시들을 육성하겠다고 자, 경기도에서도 예, 지금 그 지역들을 발표를 했고요. 자,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이제 고속도로, 철도, 광역교통망 연결 등을 통해서 지역 간 연결성을 제고할 텐데 우리가 서해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신안산선 또는 월곡판교선, 자, 수인선, 그리고 KTX역, 예, 뭐 역사들이 이제 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제 KTX 철도 노선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예, 부분들이 이제 왜 만들어지는지, 또는 도로, 예, 우리 광명수원 고속도로라든가 이제 평택항까지 가는 고속도로, 또는 예를 들어서 예, 또는 이제 안양성남 고속도로, 또는 강남 순환 고속도로, 제3 경인 고속도로, 제2 경인 고속도로, 또 이제 제2 외곽 순환도로, 또 외곽순환도로도 있고 제2 외곽순환도로도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제2 외곽순환도로도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몰려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왜 도로하고 철도망이 들어가고 자, 일자리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느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먹고 사는 지역이 이쪽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서해안 쪽으로.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아라든가 평택, 자, 화성지구 전략특구로 만들어서 개발을 할 거고, 자, 안산, 시흥, 광명권, 광역권, 자, 개발과 거점 도시로서 성장을 시키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서해안 쪽에서는 자, 우리 서울과 서울 도심과 가장 인근에 있는 경기도 지역, 안산, 시흥, 광명,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네요. 예, 부천, 그리고 안양, 예, 이런 지역들이 예, 거점 도시로서 굉장히 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만 스마트 하이웨이를 건설할 거고, KTX역, 우리 광명이죠? 계속 나오잖아요. 활성화. 더욱더 활성화를 할 거예요. 향후에 남북교류벨트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이제 만약에 철도길이 열린다면, 예, 의료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점진적으로 발전할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야, 화성, 평택, 서해안 글로벌 빌리지를 조성할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뭐라고요? 자, 보물, 예,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보물 창고. 예. 오늘 좀 굵직굵직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이해를 하셔야, 아, 어떤 루트에 의해서 어떤 방향벨트, 자, 관광벨트인지, 아니면 화합형 뭐 주거단지를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특구로서 개발할 건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광명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광역개발과 거점 도시로서 자, 안산 지역을 키울 거고, 자, 그 밑에 내려오시면 우리 그 공영 화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송산 그린시티 일대에 관광형으로도 개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와 평택 화성지구는 자, 고속도로를 연결을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우리 산업벨트로서 또 이제 그 뭔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확장을 할 텐데, 자, 요 라인들이 뭐냐면 이제 또 스마트 하이웨이가 이제 건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평택항, 예, 평택항과 이어지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지금 지역들 딱 보시면 뭐 오산세교 신도시도 나오고 고덕 신도시도 나오고, 자, 무슨 택지개발 지역도 나오고요. 이런 벨트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요 회색으로 보이는 이 라인들이 자, GTX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GTX 노선. 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 자, 이런 교통망들이 이제 줄기처럼 쫙 뻗어지면서 예, 서해안권의 개발 계획이 자, 진행된다는 점, 이런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동영상이 길까봐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는데,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경의권 한번 발전 전략 보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파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교류, 자, 거점 지역으로서 역할이 증대가 될 거고요. 자, 서울의 위성도시죠. 네,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서 자, 자적성 확보에 기대할 거예요. 먼 미래를 보시면은요, 미래적으로 보시면 자, 우리가 파주라든가 예, 또는 이제 고양시가 있죠. 예, 고양시보다는 파주가 오히려 일자리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주 우리 LG 들어가 있죠. 대기업 LG 디스플레이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랬을 때 이 지역이 베드타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산업, 물류, 남북교류 거점의 공간으로서 자,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할 거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교통 인프라가 건설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주에서부터 자, 군산까지 이어지는 자, 뭔가 이렇게 고속도로가 하나 뚫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2 외곽순환도로를 통해서 예, 우리가 청라, 인천, 김포, 그 다음에 이제 파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양주, 의정부, 예, 이쪽 별내, 이쪽까지 우리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제2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왜 만들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규모 신도시 배후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LCD 산업, 아까 LG전자 말씀드렸죠? 예, LG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해서 자, 첨단 산업 기능과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다. 그래서 베드타운이 아니라 이제 자족 도시가 될 거다. 그랬을 때 일산이냐 파주냐 그러면 일자리만 놓고 본다면 파주 지역에 예, 이쪽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더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항축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디지털 방송, 자, 상암 DMC겠죠? 예, 영상문화 기능의 집적을 통한 지식기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거고요. 자, 이런 계획들 보면은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지역이. 자, 이거는 이제 DM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방향 녹지축이라든가 환경자원을 보전하고요. 성장관리권형 개발 지형을 예, 지향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곡역 주변 일대로 보시면은 생태 보전 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생태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군사시설로 묶여 있어서 거기가 이제 민간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에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이 지역의 관광 요소로서 굉장히 예,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차후에 한번 김포 지역이라든가 대곡역 일대를 살펴볼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의권 핵심 전략 구상. 자, 고양, 일산, 장안, 김포. 자, 상암 디지털 방송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야,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전문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이런 자료들 또 제 방송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아, 어느 지역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구나. 발전 방향이 되어 있구나. 발전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예,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자, 이러한 자료들이 언제 나왔느냐? 지금 2018년도죠? 예, 2000년대 중후반에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때 이미 다 지역 찍어준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미리미리 알면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먼저 보고 자, 어떤 쪽으로 돈이 튈지 자금이 튈지 개발이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보다 조금 자, 우위선상에 있는 거지 별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예, 좋은 게 좋은 거고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요. 예, 편한 데는 편한 거예요. 잠자리가. 자, 파주문상 자, 통일 경제특구로 개발할 거고요. 요즘에 문재인 정부, 자, 남북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간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자, 시간이 지나간다면, 예, 파주 문산 쪽에 좀 호재는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자, 생활 속 문화, 소비 거점으로서 이제 조성이 될 거고, 김포, 고양, 파주 녹색, 자, 교통체계, 철도망이 많이 들어서게 될 테고, 자,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대 자연 생태 체험 벨트를 구축한다 그러는데 자, 이쪽 지역의 일대에 이쪽 지역 일대에 굉장히 많아요. 있어요. 유명한 생태 지구가. 근데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잘 이용을 못해서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뭐라고요? 예,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자,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은 자, 역사 문화 예, 벨트로 좀 만들어진다. 그리고 파주 통일 경제특구가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우리가 서부권, 그러니까 서부권이죠, 이쪽이. 예, 그랬을 때 자,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상암 DMC, 예, 디지털 방송 문화 클러스터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 이제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2 외곽 순환도가 김포를 지나서 자, 일산을 지나서 예, 파주를 지나서 자, 우리가 이제 동두천이라든가 양주, 옥정 쪽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정부. 예, 그래서 이제 이 제2 순환 고속도로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테고요. 자, 도로가 이렇게 뚫리는데 철도가 그냥 있을까요? 아니죠. 철도도 이렇게 이제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2 외곽순환도로하고 철도 순환선이 하나 돌아가게 될 텐데 이 지역이 같이 뭉쳐서 돌아가는 이런 지역들을 향후에는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완성되고 철도가 완성되는 2025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예,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라든가 철도 노선이요. 그래서 경의권 자, 전략계획 자, 구상도를 살펴봤고요. 예, 경원권 자, 발전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경원권도 마찬가지로 경의권과 똑같이 자, 남북 개발축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택지 개발 지역도 기존 시가지와 연계된 신시가지 형태로 개발을 할 텐데 자, 지금 이쪽 지역에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예, 굉장히 많다라는 점, 예, 그래서 부담스럽다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 경의권 쪽에는 자,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핵심 산업 육성, 그러니까 핵심적인 산업 분야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쪽에는 관광벨트로 좀 많이 묶여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 내 타 지역에서 자, 생활 여건 상대적으로 낙후가 많이 되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철도망, 자, 방위교통망 개선 등으로 자, 미군 부대가 어디로 이사 갔죠? 평택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 잠자력이 이제 증대는 되고 있는데 장래에는 무조건 이 지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역세권을 보시더라도요, 이쪽 지역 자체가 뭐라고요? 그 4차 산업이라든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첨단 산업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예, 지금보다는 좀 살기 좋아지는 곳, 이런 지역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좀 교통편이 개선되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돈이면 이왕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여건 등을 자, 단절된 북부권의 상호 보완, 성장을 위해서 자, 동서축에 고속교통망을 체계 구축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제 예, 이전했기 때문에 이제 가용지가 생긴다. 그랬을 때 이제 또 이제 경원축의 미래 산업 발굴과 자, 경위축 배후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성장 동력 육성 및 대규모 신도시 배후에 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뭔가는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를요? 주택은 진짜 우장창 짓는 것 같아요. 이쪽 일대 북부가. 예, 그래서 좀 위험해요. 우려스러워요. 근데 자, 교통편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개판이에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동력과 자, 앞으로의 잠재적인 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가 자, 양질의 일자리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두천, 양주, 자, 의정부, 자, 신발점 거점으로 반환 공여지를 개발하겠다. 미군 부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북부에 SOC를 분명히 확충은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 대학교도 들어간대요. 그리고 평화벨트, 자, 생태벨트를 만들 거고, 자, 이게 중요하죠. 일자리, 뭔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을 때 섬유, 패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그러는데, 패션과 섬유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지금 뭐 미래를 위해서 예, 굉장히 뭔가 기대가 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섬유, 패션, 산업 클러스터가 이쪽이 포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천. 예, 포천이고요. 자, 이쪽에 내려와서 보면 이제 의정부하고 이제 양주, 옥정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예, 뭔가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이 좀 늘어서게 되는데, 자, 다른 지역은 안 들어가나요? 예, 도로망, 예, 이게 제2 외곽순환도로예요. 도로망 이거 수도권 뺑 둘러서 가는 거예요. 이게 외곽순환도로가 있으면 제2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다른 지역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철도망, 예, 뭔가 여기 양주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7호선이 들어간다. 예, 7호선 안 들어가는 데가 아니, 지하철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 제2 외곽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철도망도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이 철도망도 지금 보시면 순환선이잖아요.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특별하지는 않다. 예, 그리고 뭔가 일자리는 많이 마련되는데 뭔가 경공업 위주의 섬유 패션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서도 자, 분명히 옥석 가리기 지역에는요 항상 대장 구역은 있어요. 대장 아파트도 있고요. 진짜 좋은 지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권역별로 예, 발전 축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부권 발전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동부권 예, 도시개발의 한계가 있고요. 경제적 기반이 미약해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와 관광자원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은 뭐라고요? 관광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벨트. 자, 우리가 뭔가 주택의 가격이라든가 부동산의 가격을 매길 때, 자, 관광 굉장히 가끔씩 가죠? 사람들이 가끔씩. 예, 가끔씩. 사람이 자주 오는 곳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람이 자주 방문하고, 자, 사람의 유입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 그건 뭘까요? 자, 일자리죠, 일자리. 예. 일자리와 관광벨트는 철저하게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역세권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 개발을 통해 공간 구조를 뭐 활용하겠다. 이건 뭐 다른 지역은 안 그럴 거예요. 다 똑같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여가수의 충족을 위한 관광, 휴양 산업을 특성화하겠다. 예, 이런 거 제가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경기, 강원도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쪽이 강원도잖아. 예? 강원도하고 붙어 있고요. 그래서 여가벨트, 우리 강원도로 많이 놀러 갔죠. 그래서 경기 강원 윈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토피 건강에 관한 것들, 예, 그 다음에 이제 강변문학 실크로드를 개발해서 뭔가 관광벨트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동부권 경춘선이라든가 중앙선, 성남 여주선
여주선에 자 일대의 역세권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지하철역들 또는 KTX역, 예, 이런 지하철들 지방에 보면은 자 역세권 주변으로 토지 사세요, 토지 사세요, 토지 사세요, 뭐 앞으로 개발됩니다, 여기 들어섰으니까요. 그렇지만 요즘에 누가 옛날 70년대 80년대처럼 자 약속을 잡아도 자 어느 역 시계탑 앞에서 보자, 어느 역 앞에 주차장에서 보자, 이렇게 만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옛날의 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시골 땅이라든가 이런 시골 지역에 또는 지방 지역에 뭔가 역사가 들어서 쓴다고 해서 주변에 자 임야라든가 논이라든가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시게 되면 자 이런 뭔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 실망감도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자산상으로 굉장히 예, 마이너스 인생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와 남양주, 하남을 자 녹색 시범벨트로, 그러니까 도시로서 이제 벨트를 조성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남양주 또는 하남 미사라든가 또는 남양주에 보시면 다산지금, 그쵸? 그리고 뭐 진건 진접, 또 구리시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또는 앞에 토평 쪽에 예, 이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자 이쪽 지역에서는 구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리. 향후에 구리냐 남양주냐 하남이냐 그러면 전 구리라고 봅니다. 구리. 예, 그랬을 때 구리에서도요 물건 잘 골라야 돼요. 예, 잘못 고르면 쪽박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을 보시면 여가 관광 벨트로 공동 개발을 할 거고요. 이쪽도 공동 개발을 한다. 어디 하고요? 경기도와 강원도가. 자, 그랬을 때 이제 상가, 강변, 문화,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관광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할 텐데, 예,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역사들, 자 지하철역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 광주시 예, 집값 많이 올라갔나요? 예,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사 주변에 뭔가 대단지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약간은 올라갔지만 다른 지역의 주변에 비해서 그렇게 상승률이 높다거나 또는 주택이 예, 지금 뭐 모자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경매를 보시잖아요. 그럼 경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요즘에 자 광주였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그렇기 때문에 자 투자 수요, 지하철역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뭔가 숲세권입니다. 뭐가 살기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투자 많이 하신 지역이 이쪽 지역이에요. 방송에서도 뭔가 다세대 주택 신축 빌라 많이 사라고 해서 들어갔던 지역도 이쪽이고요. 그리고 연예인이 많이 산다고 해서 또 이쪽이 살기 좋다고 해서 들어가라고 광고 마케팅 했던 지역도 이 지역인데,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그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자 가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음의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는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 동북권 보시면은 자 구리시에 그 토평에 그 예전에 개발 계획이 있다가 이제 없어졌죠. 예, 월드 디자인 센터 또는 가밀, 얼마 전에 예, 가밀 뭐 작년 올해 그 가밀 보금자리 또는 위례 신도시 이런 지역들 굉장히 핫하게 자 유튜브라든가 이제 방송에서 떠들썩했던 지역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북권 전략계획 구상도를 살펴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지역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냥 뭔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뭔가는 알고서 투자하자. 그랬을 때 알고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거시적으로 예, 지역적으로 자 어떤 발전 전략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자 미시적으로 자 지역별로 또는 상품별로 또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별로 또 부동산의 매수 매도 예, 타이밍을 언제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따라서 예, 달라질 것 같고요. 향후에 예, 그런 향후에 시간이 1년, 2년, 5년, 뭐 10년 지났을 때 내가 잘 사느냐, 잘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 그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가난하다면 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노력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자 뭔가 공부를 자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냐?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예, 경험. 예, 그래서 뭐 부자가 되는 방법 또는 뭐 2억 가지고 뭐 20억을 만드는 사연 뭐 이런 거 너무 보지 마세요. 그리고 성공하게 너무 미쳐있지 마세요. 왜? 그 성공한 사람 그 특별하기 때문에 책으로 나온 거고 여러분들한테 좀 신선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일어나는 자 그런 일은 아니에요. 신드롬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실에 직시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그런 노력과 공부를 하셔서
자, 여태까지의 인생의 경험과 여태까지 그래도 집을 사고 팔든 또는 전세든 월세든 내가 한번 거래 계약을 해봤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지식,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 수 있게끔 예, 시간을 갖는 게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오늘 지역별 전략계획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도움 좀 많이 되셨나요? 예,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금요일 이쯤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업부동산은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업부동산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